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여옥 스페셜 두 번째 화요일에는 여러분한테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주제 아베라는 남자입니다. 자, 우리 주변에 일본이란 나라 뭐 절대로 무시할 수 없죠. 그리고 일본과 가깝게 있는 지리적인 이 운명적인 관계를 우리가 외교적으로 전략적으로 어떻게 잘 구사해야 되나, 우리 모두의 과제이고 숙제이고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자, 이 아베 지금 총리는요, 일본의 그 정치 역사상 가장 장기 집권을 한 총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요, 자민당 총재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한 가을쯤 되면은요, 일본 역사에서 최장 총리로서 집권이 이 아베 신타로, 이 아버지, 이 말하자면은 못다한 꿈, 이거를 아베 신조, 아들이 이제 이루게 되는 거죠. 자, 아베는요, 1954년이고 우리나라 나이로는 65입니다. 근데 요즘 아마 일본에서 여러분들이 나오는 뉴스를 보면은 벚꽃 스캔들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벚꽃 스캔들이라는 건 뭐냐? 그 아베가요, 일본은 이제 하남이라고 그래갖고 이 봄이 되면요, 꽃 구경을 하는 게 아주 전국적인 행사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조그만 회사의 말단 직원들은요, 공원에 가갖고 벚꽃이 막 피어 있는데 돗자리 깔고 그 자리 맡아 놓는 게 말단 직원의 최고의 임무예요. 근데 아베가요, 이 벚꽃 잔치를 벌이는데 자기 선거구는 물론이고요, 사람들을 너무 많이 초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말하자면 벚꽃 볼 수 있는 기회조차도 뺏었다, 특권을 누렸다 이겁니다. 두 번째, 그때 벚꽃잔치에 이 아베의 선거구에서 올라온 지역 구민들이 뉴 오타니라는요, 아주 고급 호텔에서 묵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숙박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 말하자면 저녁 파티를 했는데 단돈 5,000엔,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뭐 5만 5천 원, 5만 6천 원 이 정도의 돈을 내고 저녁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뉴 오타니 같은 고급 호텔에 나도 저녁 한번 5,000엔 내고 먹어보자, 막 이럴 정도인데, 이 스캔들이 일파만파로 퍼지게 된 거는 옆에 있는 아주 초특급 호텔들, 우리는 그 가격에 절대로 못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막 뿜어 올라간 거죠. 근데 물론 이 아베의 벚꽃 스캔들은요, 지금 일본 언론을 장식하고는 있지만은 아베의 뭐 정치적인 명운을 뭐 이렇게 단절시키거나 이렇게 되기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결국 이건 뭐냐? 아베가 진짜 오래 했다는 증거입니다. 정치를 오래 하고 총리로서 오래 하니까 그만큼 초대한 사람들도 많아진 거고요. 또 선거 구민들도요, 우리 선거구에 말하자면 국회의원이 이렇게 총리를 오래 한다 하니까 이 벚꽃 보러 도쿄에 올 게 뭐 10명이 올 것 같으면 막 그냥 300명이 나도 가겠다고 하고, 막 일본에서 아베의 정치 생명이 정말 벚꽃처럼 확 이제 피어오르고 있는 거죠. 자, 어떻게 해서 아베는 이렇게 장기 집권을 하게 됐을까? 가장 큰 이유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아베노믹스입니다. 즉 일본의 경제를요, 주름살을 쫙 피워준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아베노믹스라는 거는요, 시중에다 돈을 막 푼 겁니다. 그래가지고 양적 완화를 통해 가지고, 또 일본 엔화가 많이 풀리니까요, 엔화 가격도 내려가지 않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일본 사람들의 그냥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막 소비도 막 진작되고 이러면서 낙수 효과가 있어서 일본의 말하자면 경제가요, 엄청나게 활기와 에너지를 갖고서요, 일본 사람들이 막 방글방글 웃으면서 이제 다니게 됐다. 이게 아베노믹스입니다. 물론 한편에서는요, 일본이 한마디로 아베노믹스라는 거는 아베가 호랑이 등에 타고 막 질주를 하는 거다, 굉장히 위험한 측면도 있다, 이런 말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노믹스라는 것은 일본 경제에 정말 잃어버린 20년을 마감, 즉 마침표를 찍었다는 점에서 아베의 장기 집권의 최고의 말하자면 든든한 디딤판이 된 겁니다. 사실 그동안 일본은요, 참 불행했습니다. 잃어버린 20년, 일자리도 없죠, 돈도 없죠, 국가가 막 쪼그러드는 것 같고, 근데 옆에 있는 중국 또 한국은 막 경제가 활성화되고 막 이런 걸 봤기 때문에 일본인들의 상실감이 대단했어요. 그래서 일본인들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자, 지금이 마지막 어두운 터널이겠지. 이 터널끝만 이제 통과하면은, 왜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 조금만 참자, 허리띠 졸라매자,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엄청난 쓰나미 플러스 대지진이 터진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그때 가졌던 상실감, 절망 뭐 이런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불행은 어깨동무하고 오는구나. 그래서 일본 국민들이요, 뭐라고 할까요? 자신감을 확 잃고, 그 다음에 정말 이 쇼와라고 하는 이 전쟁의 패전의 극복의 아주 화려한 드라마, 이런 걸 잃고 헤이세이라는 거는 너무나 고생스럽고 불행한 일만 있고 정말 죽고 싶은 시대였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시대를 마무리 져준 게 바로 아베노믹스였던 겁니다. 자, 아베는요, 아베노믹스 외에도 두 번째로 이 친서방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미국하고 잘 지내고요. 또 유럽하고 잘 지내고. 그리고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하고 있죠. 또 세 번째, 아베는 과감하게 청년들에게 집중한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중산층 중심 정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베노믹스는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마구마구 그냥 뿌려줬다. 이런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아베는요, 아주 과감하게 노인 복지에 집중되어 있던 일본의 예산을 과감하게 청년 복지로 옮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그냥 청년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는데 한편으로는요,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일본의 이른바 베이비 부머들이 은퇴를 했는데 자그마치 150만이에요. 그런데 인구가 점점 일본도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장에 들어오는 진입하는 청년들은요, 그 절반밖에 되지 않아요. 70만 정도? 그러니까 일자리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베노믹스의 덕분이다. 이래서 아베의 장기 집권을 지지하고 그 틀이 돼준 거는 일본의 10대 후반, 20대 젊은이들입니다. 그리고 아베는요, 젊은 친구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좋아요. 뭐 SNS도 열심히 하고 또 영화 광이죠. 거기다가 TV의 예능 프로에도 일본의 딱딱한 정치인 치고는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베의 또 하나의 특징은 굉장한 친한파였어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아베의 아버지인 아베 신타로가요, 이 아베 집에서 오랫동안 이 도우미를 했던 한 여성이 이 약간 가십 주간지에 아사히인가 거기에서 얘기했을 때 아베 신타로, 즉 아베 신조의 아버지가 뭐 술이 취했다든가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조선인이다. 내 고향은 조선이다. 뭐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뭐 이거는 뭐 여러 가지로 뭐 신빙성이나 이런 거는 믿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아베 신타로는요, 자기의 지역구였던 야마구치 현에서요, 굉장히 많은 이 제일교포 또 한국계의 친한파 인사들 굉장히 많이 어울렸습니다. 그래서 아베 신타로는 대물림한 친한파, 그리고 그 아들 아베 신조도 친한파다, 이런 말을 오랫동안 들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가장 우리나라에서 사이가 나쁜, 정말 이 한국과의 관계가 가장 나쁜 총리 시대를 보내고 있으니까 참 사람 일은 모르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아베라는 남자, 여기서 마무리하는 가장 큰 특징은 또 뭐냐면은 아베는 보통국가, 강한 일본, 그래서 헌법 구조, 즉 평화헌법 구조를 고치려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일본이 패전의 어떤 대가로서 처절한 반성문을 일본은 썼죠. 그러면서 메카더, 즉 일본의 이 헤드쿼터에서 만들어준 게 평화헌법입니다. 이 헌법 자체로는 상당히 미국 헌법에 기초돼가 있고 아주 아름다운 헌법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일본인에게 굉장히 뼈아픈 거는 어떤 군사력도 갖지 않고 어떤 군사 행동도 일본은 하지 못한다, 이렇게 못 박았어요. 그래서 아베는 이거를 고쳐가지고 외국의 군대도 보내고 그 다음에 우리도 당당한 군사력을 갖는, 정말 일본의 경제력에 걸맞는 군사력을 갖는 나라로 만들겠다. 이게 아베가 말하는 아름다운 국가의 핵심입니다. 사실 국가로서는 그렇죠. 이 국방력이라는 게 경제력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미국이 그렇게 큰 소리 치는 건 뭡니까? 경제력 플러스 강한 국방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정말 세계에서 최북국인 이 북한의 김정은이, 뭐 누가 김정은이가 뭐 매력이 있습니까? 애가 훌륭합니까?
근데 트럼프가 김정은이를 왜 만나주겠어요? 핵무기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경제력은 없지만은 가공할 만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 게 북한인 거죠. 그런 점에서 일본은요, 말하자면은 불균형한 국가였다. 정상국가가 아니었다. 그래서 헌법 구조를 바꿔가지고 정상국가로 가겠다. 이게 아베의 야무진 포부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아베의 어떤 개인적인 일을 보면서 왜 아베는 이런 포부를 갖게 됐을까?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베는요, 이 정치 명문가의 태생입니다. 즉, 아베의 종조부는 누구냐면은 기시노부스케라고 해서 정말 A급 전범이었고 또 일본의 총리까지 지냈는데요. 쇼와의 요괴다. 그만큼 정치력이 뛰어나고 막 하여튼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의 딸이 바로 아베의 엄마입니다. 기시오코입니다. 그리고 아베의 집안은 어떠냐? 아베의 할아버지는 아베 간이라고 해서요. 반전 평화주의자였어요. 아주 훌륭한 인물로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베의 아버지 아베 신타로는요. 외교부 장관으로서 아주 이름을 날렸고 외교의 아베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랬는데 누구나 다 아베 신타로가 일본 총리 한 번은 하겠지 했는데 하질 못했어요. 그래서 후쿠다라든가 그 사람들이 아베 신타로의 아들인 아베 이 신조를 꼭 총리를 하게 이제 챙겨야지 뭐 이런 말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빵빵한 정치 명문가의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아베의 아버지인 아베 신타로는요. 자기의 아버지였던 반전 평화주의자였던 아베 간을 존경했고 뭐 기씨의 대리사오다 이런 말 듣는 거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리고 아베 간은요, 나중에 이제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이제 일찍 숨을 거뒀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아베 신타로가, 제2차 세계대전 때 참전을 할 때 아들을 불러 앉히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일본이 질 거라고 생각한 일본인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왜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또 일본 안에서야 뭐 지금처럼 인터넷이 있을 때도 아니니까. 근데 아베의 그 할아버지였던 아베 간이 아베의 아버지인 아베 신타로한테 뭐라고 했느냐? 일본은 진다. 어떻게든지 죽지 말고 살아 돌아와라. 아베 신타로는요, 이 말이 그렇게 충격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베 신타로는 어쨌든 뭐 멋있게 죽으러 이제 뭐 가미카제에 지원을 했다 하지만은 살아서 돌아왔던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은 아베 우리로 보면은 이제 칭계 아닙니까? 그러면은 왜 아베의 이 간에 영향을 받았지? 왜 아베 이 신조는 더 외할아버지인 이 외종조부인 기시노부스케의 그 피를 더 이어받았을까? 여기에 굉장히 많은 분들은 이제 의문을 가질 텐데 결국은 강한 자의 영향력, 즉 기시 가문의 정치적인 권력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아베 신조의 어머니인 기시 요코가 모든 정치적인 일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기시 요코 없는 아베 신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반면에 아베 신조의 그 부인인 아키에 씨는 모리나가 이 재화의 이제 상속녀고 뭐 이런데요. 정치를 너무 싫어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한 번 총리했을 때도 너무 지겨워했고요. 두 번째 총리를 한다니까 정말 마구마구 싸웠다는 겁니다. 아니 그냥 국회의원이나 할 것이지 왜 총리를 해가지고 내 자유로운 삶을 방해하느냐고. 왜냐? 그때 아베 아키에는요. 술집을 하나 내려고 한 거예요. 그 술집이 우즈라고 일본말로 하면 막 소용돌이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부인이 여러분 술집 한다면 의학하겠지만은요. 일본에서는 술집이 우리나라하고는 좀 반대로 뭐 카페 내지는 이렇게 사랑방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또 아베 아키에도요. 굉장한 친한파여 같고요. 박용하 씨의 아주 왕팬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안방TV에서는 말한 적이 있는데 아베 이 신조하고 아베 아키에 그다음에 박용하 씨하고 이건 제가 아베 총리한테 직접 들은 건데요. 골프를 셋이서 같이 쳤대요. 그래서 사진도 빵 찍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집에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액자의 사진이 딱 바뀌었더래요. 거기에 보니까 아키에 씨가 박용하 씨하고 딱 둘이서 찍은 사진을 딱 두 사람만 있는 사진을 응접실에 딱 놨대요.
그럼 아베 총리는 같이 쳤는데 어디 갔느냐? 자기 사진은 딱 오려가지고 박용화 씨하고 아베 아키하고 단둘이 있는 것만 사진 틀에 넣었더라. 이런 얘기를 해서 저희가 한참 웃은 일이 있습니다. 자, 이제 아베라는 남자에 대해서 여러분께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정치적인 명문가, 그 다음에 나름대로 인간적인 매력이 있고 또 세 번째 친한파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 이거는 제가 보니까는 아베라는 또 일본의 정치에 또 문제도 있었고 아베 개인의 문제도 있지만 우리 역시 좀 되돌아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이 우리의 국익이겠습니까? 자유시장 경제와 그 다음에 정말 이 안보 또 뿐만 아니라 자유시장 경제와 민주주의를 함께 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과 일본 이 동북아에서는 가장 닮아 있는 두 나라입니다. 그래서 일본과 한국이 사이가 좋고 잘 지내면 두 나라에게는 득입니다. 근데 일본과 한국이 사이가 나쁘면은요, 두 나라에는 손해고 그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에게 특히 북한에게 이득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베라는 남자 어떻게 보면 도련님이고 또 아버지의 비서로 이 정치 생활을 시작했고 이렇기는 하지만은 아베가 갖고 있는 아베노믹스에 대한 성공 또 일본의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풍요롭게 주고 일본의 노인복지를 과감히 축소를 시키고 젊은 세대를 위해서 즉 우리들이 희생하자 이러면서 젊은 세대를 위해서 중산층 중심의 많은 정책을 핀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아베라는 남자 다음에 또 새로운 또 아베라는 남자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있으면 여옥대첩 스페셜에서 다시 한번 방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요 아침 11시 오전 11시에 웅이와 오기의 수다 김웅 기자와 라이브에서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